그래서 지금 여기가 방이 30개가 있어서 이렇게 다 찼어. 제가 식당 하다가 크게 망했어가지고 몸이 묶이는 건 이제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223분한테서 월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와. 저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1천 정도 매출했습니다. 9억이요? 무작정 퇴사를 당하고 나서 식당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왔고 다 빚이 됐죠. 실제로 식당을 하면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아이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커녕 몸이 너무 힘든 나머지 애를 더 많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실제로 친정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나도 하고 싶다가 된 거예요. 65세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쵸. 매달 250씩 받을 수 있는데 자식 돈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시원을 7개 운영하고 있고 3개는 지인의 고시원을 운영 자문을 해주고 있는 소행이라고 합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면 제가 흔히 아는 1, 2평짜리 방에 맞아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간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지금은 223분한테서 월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와. 현재 기준으로 서울대, 홍대, 부평, 부산, 금호동, 강동구, 화곡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한 개당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컨디션마다 좀 다른데 가장 싼 방 같은 경우는 20만 원부터 정말 좋은 방 같은 경우는 80까지 받고 있는데 2025년 2월부터 제가 고시원 운영을 시작했고 저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1천 정도 매출했습니다. 9억이요? 저랑 좀 이따 가서 제가 보여줄 고시원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방값은 3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방이 30개 정도이고 여기 같은 경우가 순수익이 550 그리고 프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님도 따로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제가 청소업체를 또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이 와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빼면 650 정도 볼 수 있는 게 서울 고시원 정도이고 연수익률은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통 2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첫째가 고등학생이라서 아침에 보내주고 둘째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저 챙기고 오늘은 또 친정어머니가 부산에서 서울에 와서 애기 좀 봐주는 편이어서 저희 친정어머니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머님은 그럼 부산에서 고시원 하고 계신 거예요? 부산에서 운영한 지 8개월 정도 됐고 달달이 250에서 300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실제로는 65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친정 엄마조차도 실제로는 자동화가 100% 되어 있고 그 방법을 또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를 봐줍니다. 친정어머니 이제 오시면 고시원 얘기 또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고 나머지는 이제 금호동에 있는 고시원이 이제 오픈한 지 2달 됐거든요. 인수 받고 나서 에어컨이 자동 컨트롤이 조정이 안 된다 해서 에어컨 한번 체크해드리고 기존에 제가 했던 또 다른 형태로 제가 계약을 한 거라서 이거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친정어머니가 고시원을 하게 된 거 전화로 제가 늘 말해줬을 때는 실제로 알고 있지만서도 와서 격주로 저를 보더니 나도 하고 싶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쵸. 매달 250씩 받을 수 있는데 자식 돈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고요. 눈치도 안 보이고 또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 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자동화 다 해두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가지시는 편이신가요? 실제 다 자동하고 왜냐하면 제가 식당 하다가 크게 망했어가지고 몸이 묶이는 건 이제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식당을 망했을 때를 곱씹으면서 그때 망했던 거랑 정반대로 내가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식당을 했을 때가 자유롭게 시간 못 썼고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었고 식당은 요리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맛이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시설만 맞춰주면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맞춰서 시세대로만 하면 제가 없어도 굴러가고 청소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만 잘 뽑아놓으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서 고시원도 7개 그리고 3분에게도 그걸 전수를 똑같이 해준 거여서 내가 아프면 실제로 나 말고 일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안 해도 숙소가 벌어주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고 같은 공간에 어떤 가치를 넣어서 깔끔하게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했을 때 무작정 퇴사를 당하고 나서 조바심에 식당 창업을 한 거였거든요. 식당 창업을 할 때 식당 알바부터 해보고 맞나 안 맞나를 체크하고 식당을 사고 사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조바심에 덜컥 샀어요, 식당을. 얼마 주고 인수하셨어요? 그때 식당을 4억에. 4억이요? 네, 식당을. 그래서 망했죠.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식당을 망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하니까 이 방법 아닌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인들한테는 지금은 다 백발백중 성공시켜드렸어요.
그럼 4억은 빚이 된 건가요? 네, 다 빚이 됐죠. 더 많이 잃었어요.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식당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왔고, 거기다가 음식업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음식업을 오픈해서 또 더 안 됐고, 실제로 식당을 하면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아이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육아휴직도 한 번을 안 해봤기 때문에 중간에 아이 볼 수 있겠다는 그 욕심에 시작한 거였는데, 아이는커녕 몸이 너무 힘든 나머지 애를 더 많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도 택시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그거조차도 늘 미안하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매수는 마지막 단계인 거고, 마지막에 검증이 끝나면 그때는 고시원도 사라. 공간임대 하면은 제가 아는 거는 뭐 33M2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게 많은데 고시원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고시원은 에어비앤비처럼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당연히 지금도 잘 되는데 코로나가 안 온다 해도 시장 경기를 조금씩은 영향을 받긴 해요. 그래서 뉴스에 좀 예민해 있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크게 망하고 나서 느낀 점은 이런 외부의 영향 말고 그냥 꾸준히 공무원처럼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걸로 할 때는 고시원은 변동이 없어요. 실제로 성수기 비수기가 별로 없고 나라에서도 실제로 주거 영역에서 침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추천했던 것도 고시원이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상한 거 추천한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기존에 하던 곳은 대체적으로 70%는 장박, 얼마나 살았어요 하면 4년. 내가 이 사이에 많은 원장님을 봤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여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고시원처럼 70%가 장박인 곳은 또 아니어가지고 여기는 좀 변동성이 있는 상태. 대신에 시설이 또 여기는 아주 좋아요. 그럼 여기는 좀 더 비싼가요? 방값이 비싸죠. 35만 원 또는 좀 더 비싼 거는 4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역세권에 사는 값에 비하면 되게 싼 편이긴 하네요. 맞아요. 고시원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증금이 없고 35만 원 내면 수도 관리비 아무것도 안 내고 에어컨 틀어주죠. 그러니까 좋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기까지 하니까. 저희는 라면을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저희는 쌀만 제공해요. 근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실 2개밖에 없고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시원 보면은 막 밥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부산 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분이 밥을 해주셨던 게 블로그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부터 밥을 제공했으면 나도 밥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걱정했는데 제공해도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제공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고시원을 시작하셔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요. 홍대랑 인천 부평 거부터 먼저 하고 독산동도 해보고 강동 해보고 화곡동 거 해보고 그리고 부산 것도 해보고 그래서 부산이 지금 이제 8개월 운영했고 이제 9개월 차 들어가요. 다 해보고 여러 개 셀 수 없을 만큼 검증을 한 뒤에 부모님한테도 추천해드린 거라서 처음부터 부산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는 어느 동네인가요? 여기는 금호동입니다. 왜 금호동으로 선택하셨어요?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하고 1분컷뿐만이 아니라 올술이 돼 있어서 내가 손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50%가 공실이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급한 사정이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싸게 해줬거든요. 아무도 사지 않을 때 제가 들어가서 임차를 했고 지금은 또 공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매달 97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건물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설. 이거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구매할 수도 없지.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저희는 한 층만 임차했어요. 건물도 세고 고시원 자체도 다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엘베 없는 4층 사람들이 오나요? 이렇게 하는데 엘베 지금 없는 4층이거든요. 근데도 2개 빼고는 다 찼기 때문에 괜찮고 다른 고시원 대비했을 때는 비싼 편인데도 잘 차고 있어요. 그렇구나. 입구부터 고시원 안 갔죠? 네. 택배 보관하라고 저희가 붙여놨어요.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깔끔해요, 그냥. 그러네요. 여기는 안에 저희가 그 어떤 시설도 안 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다행히 이 고시원은 그래도 창문이 있어서 좀 더 선호하고 이 방은 39만 원이에요. 39만 원이요? 네. 여긴 TV가 있네요. 맞아요. TV가 어르신들이 또 좋아해서 한 대 정도로 놔뒀고 젊은 친구들은 안 쓰고. 여기도 창문이 있네요. 네, 여기는 창문 있는 곳이 반, 그리고 창문 없는 곳은 35만 원. 방마다 동그랗게 다 있어요. 이게 실제로
고시원을 인수할 때 봐야 될 점이에요. 열쇠로 돌리는 데도 있거든요. 마스터키가 있긴 하지만 도어락이 아니면 내가 일일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도어락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방이 30개가 있어서 이렇게 다 찼어. 아, 이게 고장이 났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몇 분마다 25도로 돌아라, 뭐 몇 분마다 23도로 돌아라,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머가 있으면 설치를 해놓으면 요거에 맞춰서 온도 자동 조절을 해줘. 여기 전체 공간을 전체 공간. 이어져 있네요? 네, 이어져 있어요. 여기가 우리 입실자 분들께서 밥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필요할 때 잠깐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고, 중간중간에 카드 결제해야 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고시원은 대부분 다 계좌로 보내주시는데 카드로도 결제를 바로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카드 결제기를 놔뒀더니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토스도 쓰시네요. 편리하고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여기만 유일하게 이런 카드 머신을 놔뒀고, 이렇게 다른 고시원 대비 신식의 세탁기 건조기까지 놔두니까 이분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리게 되시는 건가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세요. 샤워도 되게 잘 되네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선호하고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고시원 같지 않죠? 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을 열어놔도 실제로 안전하고. 근데 이거 일일이 관리하기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관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청소가 실제 주 3회 청소 아주머니를 따로 구했고, 퇴실 시에도 그럼 청소 아주머니한테 말해서 퇴실 때만 청소하면 되고, 여기는 운영한 지 2달 됐거든요. 방이 나가고 들어가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공용 공간이랑 화장실, 복도 이것만 했어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보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창문에 붙어져 있어요, 고시원이.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고시원 플랫폼인 고방, 이것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방은 안 하고 있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안 나가고 계셔서 따로 홍보나 광고비는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의 장점은 실제 들어왔을 때 내가 오늘 계약했어요. 그럼 잔금을 했죠. 그러면 다음 날에 입실료를 받는 게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버거킹이나 롯데리아나 식당 창업 같은 거를 할 때는 수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인수, 창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처음부터 내지 않아요. 돈을 바로 받고 싶은 분들, 따로 뭔가 투자할 게 없어서 좋아요. 처음에 이런 공간임대 쪽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식당 망하고 다시 실패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제가 퇴사할 때 아껴놓던 돈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업을 8가지를 싹 다 해봤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제가 봤어야 됐고, 다른 곳에 더 이상 취업이 안 돼서 쿠팡이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이든 블로그까지 다 했는데 다 갈아 넣어야 되고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초기 자본이 어쨌든 들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계약한 지인 같은 경우는 지방 고시원을 가르쳐 드렸고, 그분은 현재 기준으로 공실 하나 순수익은 370. 그분은 좀 사연이 있었던 게, 빠르게 이제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2년 동안 옆에 지인이 고시원 운영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지인도 2개, 3개까지 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나도 해볼까 했는데 무서워서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물건은 이래서 좋고 안 좋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피드백을 드렸고, 서울에 지금 마포구에 그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전주 가셔가지고 3,900에 투자해서 그분도 2달째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이 아닌데도 이렇게 보석 같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1년만 투자해도 원금 회수는 그냥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셨고, 그분 같은 경우가 주부시고 아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전주를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통화해봤더니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전주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번 달부터는 청소하시는 분이 직접 청소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가시다가 저희 친정 엄마처럼 아예 안 가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은 공실이 14개였는데 대표님은 그러면 공실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채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2개까지 빼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거를 정말로 배 째고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 다 채워가지고 주셔가지고 빠르게 이 매물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제가 2달 전에 계약금 넣고, 그리고 이분 준비하시는 동안 잔금까지 기다렸다가 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매물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매물이 갑자기 기회가 들어왔을 때 잡는 거지, 이런 매물 도대체 그러면 어딨나요? 이렇게 말로만 계속 생각하면 얻을 수 없어요. 로또 같은 경우도 로또를 계속 하는 사람이 당첨되지, 갑자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로또가 똑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준비하자. 내가 만약에 노후가 불안하다 한다, 또는 내가 노후에 일하지 않아도 받고 싶은 돈이 있다 한다면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매물을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퇴사하셨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왜 하필 식당 창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유는 명백했어요. 식당을 하면 낮에는 음식을 팔고 브레이크 시간에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라서 애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우리 집 바로 옆에다가 내가 식당을 사버렸기 때문에 애를 볼 목적 하나로 그렇게 산 거예요. 뭘 파셨어요? 돈가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식. 그런데 한식인데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다 팔아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봤더니 김밥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그거였던 거예요. 김밥 천국. 그래서 제가 지금 창업에 있어서는 파티룸, 단기임대, 고시원, 에어비앤비랑 연관된 전부 숙박 인테리어, 숙박 청소 전부 공간으로만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서 몰입해서 이것만 깊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제가 과거에 무지하게 창업했던 그 행동들은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잃고 세월을 좀 날려보내긴 했지만 그 인연이 단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하나씩을 그거랑 정반대로 다져서 하고 있는 형태라 생각합니다. 고시원이랑 공간 임대업만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단 하나도 안 망했거든요. 고시원 하기 전에 식당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회사 일을 했고 CJ 계열사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일을 잘 못해서 말년 과장까지 지내다가 더 이상은 승진도 못하고 후배들한테 눈치만 보이는 상황이어서 내가 이걸 그만두면 월급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민폐를 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를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를 하면 지금 CJ 계열사에서 받는 월급만큼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잘못된 창업으로 식당을 했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어가면서 해야겠다 했던 게 제가 8가지 부업을 해보고, 그 뒤에 만났던 게 B&B부터 파티룸부터 고시원까지 온 단계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면서 공부해서 던졌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았어요. CJ 계열사에서는 어떤 운영팀에 있었어요. 광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다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서 PPT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았고, 저는 기계치의 컴맹에 느린 편이어서 늘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시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저녁을 먹여야 됐는데 일단 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다시 회사로 가서 출근해서 12년을 보냈거든요. 그런 삶을 12년 정도 살고 나니까 회사한테서도 미안했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일은 뭐가 있을까를 제가 인근의 직장인 말고 창업했던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면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알았을 텐데, 집 회사 이렇게 아이만 주말에는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업을 하면서는 부업을 원하는 사람도 보고 경단녀도 보고 사업하시는 분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망하고 이렇게 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또 고시원 편에서는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공간임대업으로가 제가 시작한 지 이제 18개월 동안 500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농축해서 노하우를 담은 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2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또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겪은 부분들을 넣어놔서 목차별로 고시원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이것만은 체크하고 계약하세요 라는 부분도 녹여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 2막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인생 2막을 살고 있고 직장을 다녔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제가 사실 처음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서울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보증금이 없었고 따로 낼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가서 이런 입시자들 기준으로 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만 꾸며주면 늘 오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보신 것도 최근에 계약한 건데도 저렇게 공실이 없고,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가 10개인데 10개조차도 공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 대비 노력 대비했을 때는 많이 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시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공실률이 높고 어떤 데는 공실률이 낮을 것 같은데 관리를 실제로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입실 문의 왔을 때 전화도 잘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맞춰서 공간을 채워줄 때 고시원이 결제가 된다 생각이 들어요. 공간임대는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세요? 시간 대비 많이 벌고 싶다가 가장 적합하고, 이건 100%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아도 버는 걸 원하시는 사람이 좋고,
한 번이라도 아파보거나 한 번이라도 대출 이자를 이용해봤거나 이런 거에 허덕였던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울고시원 기준으로 1억 했을 때 200, 그리고 경기 했을 때가 250에서 300,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가 4천 했을 때 제 지인이 350 벌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훨씬 더 높고, 수익률은 높지만 요게 단단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되고 임장하셔야 돼요. 왜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이 집값이 훨씬 싸잖아요. 임차료가 싸기 때문에 투자금은 낮고 방의 사이즈는 크고, 그리고 방값은 똑같고,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서 먹는 스타벅스의 커피값이나 거기에서 먹는 스타벅스의 커피값은 똑같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방값이 싸기 때문에 크고 넓은 시설 좋은 걸 가져가고 매출은 높고 월세는 싸고. 이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못해도 5천, 뭐 1억 이렇게 모으실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다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퇴직금을 받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섭고, 이걸 또 날리면 끝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딘가를 잃었을 때 또다시 도전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는 일어서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많이 무서워져요. 뭔가 도전하면 또 망할까봐 컴플렉스가 생각보다 생겨버려요. 남이 괜찮다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주식은 공부를 잘해서 그게 읽어지면 다행인데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많고, 저는 그런 주식에는 스마트한 머리가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난리잖아요. 거기다 넣어두는 것보다 아무래도 고시원이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이걸 내가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차트가 읽혀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추천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다면 매달 입실자들로 인해서 다음 날도 바로 입실료가 들어오는 형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아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한테 맞다, 연금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연금이네요, 진짜. 네. 고시원 하기 전이랑 후랑 되게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셨어요? 실제로 더 많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식당 했을 때는 몸이 묶여있고, 회사 12년 다닐 때는 9시부터 6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기가 아프거나 또는 휴가를 쓰고 싶을 때도 늘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내가 총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위협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저한테 있어서의 가난은 다 참는 거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런데 지금 하는 고시원으로 인해서 한 달에 500 기준으로 했을 때도 내가 직장 생활했을 때보다는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게 과거의 삶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시원 이런 매물 같은 건 어떻게 찾는 거예요? 고시원 매물만 중개하는 부동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고시원 중개 이렇게 검색하면 고시원 넷이라든지 고시원만 중개하는 블로그가 따로 또 나오거든요. 전화를 해서 내가 찾는 매물은 2억이다, 3억이다, 1억이다, 또 저처럼 지방이다, 이런 금액을 말씀하시고 만나서 임장하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공급 자체를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여기는 다중인실이에요. 보통은 20인 이상이 살고 있는 곳에 불이 나면 안 되고, 위험하면 안 되고, 방이 어디에 있고, 소화기는 어디에 있고, 출입구 문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소방 필증을 통해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구소방법이고 지금은 신소방법에 의해서 전부 다 공간의 복도가 다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고시원이 들어가려면 방이 예전에는 20개였다 하면 지금은 방이 10개로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의 개수가 매출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고시원 같은 경우는 금액을 올리는 이유가 방 개수는 적고 방은 크고 복도는 넓고 신소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축 고시원은 수익률이 24%가 되지가 않아요. 신축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을 새로 짓기도 어렵겠네요. 고시원 임차인이 안 들어오려고 하죠. 돈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네요. 한옥도 나라에서 더는 못 짓게 하니까 한옥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고시원도 이제 신소방법을 지켜야지만 고시원 허가를 해줄게를 나라가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신축이 생기지를 못하니까 갈수록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에어비앤비는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대비 고시원의 장점을 좀 명확하게 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에어비앤비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고시원은 전입신고
신고 안 하고 개인으로 법인으로가 다 가능해서 여러 개를 할 수 있지.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 있는 장점이 고시원. 에어비앤비는 한 사람당 한 개밖에 못하고 그거조차도 부부 중에 한 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원을 여러 개 하고 돈 있는 분들이 하기가 더 좋고 그리고 전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 학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출이 묶여있는 분들 내가 전세 살면서 월세를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고시원이 훨씬 낫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10년 뒤에 대표님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10년 뒤에 목표하는 건 사실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생각하는 요 기준점으로 편하게 살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할당량에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당을 하면서 요리사가 있다 한다면 요리사는 외부 손님들한테만 주로 요리를 해주다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요리를 못 하시더라고. 힘들어서. 그래서 행복한 직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내 가족과 나의 행복을 원한다 한다면 조금은 여기에서 경제적으로는 채워져야 내 에너지도 남겨뒀다가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란 걸 뺄 수 없고 가난하면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 여유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덜 싸우고 그리고 내가 이걸 안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해서 안 먹는 거라서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면 그거조차도 정말 당장 먹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누릴 거냐 아니면 당할 거냐 그러는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시원이라고 하는 공간임 대업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노후를 좀 더 현금적으로 채워가고 싶다 나 대신 일하는 파이프라인을 얻고 싶다 한다면 요 특강을 신청하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특강도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전자책도 신청하시고 또 성공하는 고시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5069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전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40 초반에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때 도전했을 때는 너무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그래도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걸 돌이켜보면 그때도 견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어가는 것 같아요. 행복한 꽃길만은 갈 순 없지만 제가 수많이 망한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거는 공간 임대가 맞고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노후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 대신 일할 파이프라인을 단 하나라도 준비하자. 감사합니다.